자, 사회문화 5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것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임대가 빌린다는 거잖아요. 빌리는 것. 이때 빌려 쓰는 일을 임차인, 임대인, 임대 빌려주는 거, 임차 빌리는 거, 빌릴 차자를 쓰죠. 자, 그리고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임차물이라고 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집이 있어요. 원래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을 살 돈은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또 지방에서 또 서울 올라온 대학생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바로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주인이 바로 임대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집을 빌리는 거니까 집이 바로 임대물이 되는 것이겠죠.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인 차임은 오케이. 빌린 대가로 뭘 지급해야 된다?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자, 차임은 대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데 매달 지급되는 것을 월세라고 한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는 거죠. 저도 뭐 대학생 때는 항상 월세 내면서 뭐 월에 한 30, 뭐 35, 뭐 40 이렇게 월세 내면서 대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금 알고 있나요? 일반적인 제도죠. 자, 보증금이라는 거는요, 월세랑은 별개로 이 계약을 신뢰성 있게 구속해주는 어떤 돈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자, 보증금은 가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월세 내죠. 월세 매달 월세 내야 되는데 3, 40만 원씩 월세 내야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처음에 이 계약을 처음에 진행할 때 보증금을 맡겨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1,000만 원, 좀 보증금 좀 돈이 금액이 좀 돼요. 뭐 1,000에서 2,000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1,000에서 2,000 정도 보증금을 맡기고 그 집주인이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달 월세까지 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집에서 나가게 된다면은 이 보증금은 다시 반환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보증금도 국어 지문에 꽤 나옵니다. 보증금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관련된 법조문이 무엇인지, 뭐 제도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돌려줄 때 연체된 차임이나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 등은 공제된다. 자, 뭔 얘기야? 월세나 관리비 같은 거를 집주인에게 내야 되는데 여기서 연체됐다는 거는 못 냈다는 거죠. 자, 못 낸 월세가 있다면 공제라는 거는 세금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 빼기죠. 빼기. 빠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세를 2달치를 밀려가지고 만약에 80만 원을 못 냈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줄 때 80만 원을 빼고 돌려주는 게 합리적이죠. 왜? 월세 못 받았으니까 보증금에서 까야지. 당연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민사. 자, 사법.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되는 사법이라는 법에서는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약이 우선입니다. 뭐 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것이 이제 이런 집을 빌리는 계약을 할 때 뭐 액수나 기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합의, 다른 말로는 뭐야? 계약. 합의, 즉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법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러나 기간 결정이나 그 다음에 돈을 늘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이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민사, 사법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이들이 어떻게 계약했느냐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항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이 이들의 합의와는 반하여 혹은 이들의 합의 이상으로 우선순위로 적용되기도 한다는 건데, 자, 바로 그 법률이 무엇이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모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 즉 빌린 사람의 안정을 위해서 기간을 보장한다. 자,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임차인, 빌린 사람에게 유리하고 빌려주는 집주인인 임대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왜? 임차인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자, 이 법은 주택이기만 하면 뭐 차임이라든가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이 되지만, 자, 중요한 거, 주택의 경우에는 돈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거. 하지만 일시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일시사용을 좀 정의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뭐 며칠? 그냥 한두 달? 요 정도 사는 걸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일시사용이라는 거는 짧은 사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짧은 사용의 기준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해줬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넘어갈게요. 이 법은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한다. 갱신 요구권을 부여한다.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임차인을 위한 것입니다. 빌리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 일단 최단 존속기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최단 존속기간은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잠깐만. 합의보다 약정. 이 약정이 뭐야? 계약이죠. 계약보다 법이 우선시되는 사례가 진짜 드러나는 거 느껴지죠? 자, 뭔 얘기냐면 당사자들이 내가 집을 빌려서 들어갈 때, 학생 때 우리 1년간 내가 빌리는 거로 합시다 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혹은 내가 얼마 동안 있겠다라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안정을 위해서 2년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 자, 다만 임차인은 그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1년으로 약정된 경우 1년이 경과하면 그 임차인은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까지는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 완전히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게 이제 뭔 말이냐면 법률은 2년이잖아요. 불리한 건 1년이잖아. 하지만 내가 원하면 1년이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부연을 조금 해볼게요. 자, 만약에 계약에서 1년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알겠어?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2년 동안 살고 싶어요. 빌린 사람이 2년간 살고 싶어요. 자,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자, 최단 존속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얘를 1년 만에 내보내고 싶더라도 2년간은 거주를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론 2년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냥 1년만 살고 싶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어? 비록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진 2년보다 보장되는 게 더 짧지만 내가 이것이 이 약정이 유효이다. 나는 약정대로 하겠다. 나 최단 존속기간 같은 거 보장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1년 약정 상황에서 if 이 사람은 원하는데 1년 만에 내보내고 싶다. 이거는 이제 임대인의 입장이에요. 이거 만약에 그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동의 안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은 왜 대체 이 법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위한 법인지,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한 법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최단 존속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이죠. 만약 이거 10년으로 해놓으면은 임차인이 원하는 이상 10년간은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길게 규정되면요 불리하게 적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적정 기간이 중요하대요. 차라리 최단 존속 기간을 적정 기간으로 하고 아까 뭐 있었어? 갱신 요구권.
차라리 요것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유가 무엇이냐? Why? 왜 최단 존속 기간은 적절해야 할까?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봐봐. 내가 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간 약정했어요. 계약이 1년이었어. 근데 내가 존속기간을 주장해가지고 1년 더 살게 됐어요. 집주인이 화가 좀 났겠죠. 1년간 산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최단 존속기간 주장하면서 1년 더 산다는 거야. 근데 1년 더 안 살고 한 1년 2개월 만에 2개월 후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개월 후에 나갈 때 갑자기 나간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까지 이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한 손실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는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나은 사람이,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야, 그럼 만약에 최단 존속 기간이 막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해놨는데 만약에 되게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를 만약에 배상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약간 오히려 임차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적절한 시간까지로 보상을 해준다 이 얘기죠. 알겠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는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똑같은 계약을 하는 게 바로 갱신입니다. 알겠어? 갱신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하는 것. 자, 원래 계약은 의사합치만 있으면 되니까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갱신되는 경우든 문서 작성 등의 방법을 갖출 필요까지는 없다. 구두 계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따라서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하다면 묵시적인,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묵시적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그 집주인이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이제 나가야지 이라고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법정갱신이 요 갱신될 수 있는 기간은,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가능한 기간은 종료 전 6개월부터 그 6개월로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이래요. 알겠어? 자, 뭔 얘기냐?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스토리를 좀 짜볼게. 자, 만약에 1년 약정을 했습니다. 1년간 살기로 계약을 했는데 최단 존속, 자, 요거 최단 존속 이것 때문에 1년을 더 요구해서, 자, 만약에 1년 약정한 게 2022년 1월 1일 날에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계약은 2023년 1월 1일 날에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1년 더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연장됐다고 합시다. 요게 이제 계약 종료일이죠. 요게 이제 계약 종료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시간을 잘 봐야 되냐면 갱신기간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갱신기간이 종료 6개월부터 2개월까지니까 바로 요게 이제 만료기간이잖아요. 이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였잖아 원래는. 그런데 이 종료가 되기 6개월 전, 즉 2023년 6월 1일부터 요거로부터 2개월 동안 8월 1일까지 이렇게 딱 2개월 동안 있죠. 이 기간을 갱신기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즉 임대인이 요 기간 동안에 야, 너 이제 6개월 뒤에 끝나, 너 6개월 뒤에 나가야 된다 라는 통지를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사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계약 종료일이 이제 연장돼서 이제 새로운 계약이 이때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했던 계약을 재체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체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럼 만약에, 자, 들어보세요.
2022년 1월 1일 날에 2년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2024년 1월 1일까지 2년 약정이죠. 자, 이때 종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전인 2023년 6월 1일부터 그로부터 2개월 8월 1일까지 이 갱신 기간이 있죠. 자, 만약에 이때 집주인이 통지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걸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계약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연장된다기보다도 그냥 갱신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묵시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6년이 되는 이유는 처음에 2년 약정이었으니까 이것을 되풀이하는 걸로 됐으니까 당연히 2년으로 갱신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집주인이 게을러가지고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2028년 1월 1일까지 계속해서 계약이 이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잘 아느냐? 나는 지금 묵시적 방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벌써 3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렇게 임대차 하게 되면은 그냥 실생활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이거 부모님들은 다 아는 내용일걸요. 웬만하면 겪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갱신 기간 중에 적법한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갱신 요구권도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오케이? 자, 만약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은요, 법적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월세를 2달 이상 안 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법들이 전부 다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죠.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예를 들자면은요, 예를 또 들어보자. 22년 1월 1일에 2년 약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24년 1월 1월까지요. 그런데 23년 6월 1일, 자 이제 6개월부터 갱신기간이죠. 8월 1일까지가 갱신기간이잖아. 자, 요때 집주인이 통지를 했습니다. 6개월 뒤에 너 집 나가야 돼. 근데 통지가 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나 갱신할 건데? 이렇게 갱신 요구권을 썼어요. 빠방 갱신 요구권 카드다. 이 카드를 내밀잖아요. 그러면 뭐 연체되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는 이상은 집주인이 이 갱신 요구권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거절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갱신 거절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인을 보통 이제 그 보호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보통 갑이잖아요. 좀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좀 더 부자일 가능성이 크고 좀 더 갑일 가능성이 크고, 보통 이제 임대인은 물론 안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임대인은 보통은 좀 경제적 사정이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좀 못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간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켜서 보호하는 것이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보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거절 사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 임차인이 무슨 문제를 저지른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고, 둘째는요, 직계가족, 부모 가족과 같은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때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지한 이유가 자기 이제 자식이 이 집에 살아야 돼. 그러라고 나가라고 했어. 이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빌린 사람이. 그리고 이것도 합리적이죠. 아니, 자기 가족이 살겠다는데 가족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임차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족. 알겠어? 자, 다만 이렇게 자가거주, 자기 가족이 산다고 해놓고 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세 빌려서 들어갔어. 근데 갱신 요구했더니 자기 가족 살아야 된다고 거절했어. 그러면은 그 뒤에, 그러니까 문 앞에 숨어가지고 누가 사나 잘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가족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그 월세 올려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또 분양 임차를 줬다면은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여간 갱신 요구권은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한 요구하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 법정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별개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법정 갱신한 건 뭐죠? 묵시적 갱신이죠. 요게 여러 번 이루어졌어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2년 약정했다가 통지 안 해가지고 암묵적 갱신되고 통지 안 해가지고 암묵적 갱신됐어. 자, 이제 이때서야 2027년 6월 1일부터 2027년 8월 1일 사이에 드디어 통지를 했어요. 나가라고. 오케이? 근데 이때 갱신 요구는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죠? 요 통고 안 한 것으로 인한 묵시적 갱신하고 통지한 뒤에 갱신 요구권은 별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얘는 한다는 거죠. 다만 이 뒤에는 다시 갱신 요구권을 다시 쓰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와 같은 암묵적 갱신과는 분리되어 있다. 별개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쭉 주택 얘기했습니다. 자, 점포, 즉 이제 상가, 가게인 경우에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까 법 나왔나? 잠깐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거랑 대응되는 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응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게 이제 대응되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단 종속 기간, 법정 갱신, 갱신 요구권 등 다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똑같은 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갱신 요구권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점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있다. 자, 일단은 갱신 요구권은 전반적으로 적용되는데 기간이 다르네.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아까는 2달간이었는데 1개월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텀이 이제 좀 더 좁죠. 그리고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이다. 최단 존속 기간도 이제 적어요. 그리고 갱신 요구권은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10년까지는. 이거는 아까 다른 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었는데 상가, 점포의 경우에는 10년까지는 여러 번. 그러니까 총 9번까지 행사할 수 있겠네. 그렇죠? 9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 1년 단위를 9번 요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 번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집의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데 구할 수가 있는데 점포는 더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이사하기도 힘들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손님들이 거기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집을 옮기는 거에 비해서 그 가게를 옮기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게가 훨씬 더 갱신 요구권을 복수로 여러 번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뇌피셜로 추측도 해보고요. 한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단 종속 오케이. 아까 주택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가액과 관계없이 최단 종속 기간이 보장이 됐었는데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단 종속 기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치하는 것은 차임은 월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걸 월세라고 하죠. 근데 월세는 그 차임의 한 방식인 거고 꼭 월 단위로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2번 갱신이 인정되려면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심지어는 처음 할 때조차 구두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묵시적 계약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러니까 요 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월세는 당사자가 약정해야 된다. 답 3번일 수밖에 없네. 아니,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월세까지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월세를 얼마 낼까 하는 것은 당연히 요 액수는 당연히 계약으로서 정해야 되는 거고 이 액수까지 법이 정해주고 있진 않아요. 이 보호법이. 4번 일시사용은 이거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액수랑 관련 없습니다. 다만 점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액수랑 관련 있죠. 자, 기억이 뭘까?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그거잖아. 손해배상 때문이잖아. 답이 손해배상 있으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3번 A에 대한 이해. A가 어디지? A가 어디지? 아, 점포. 자, 점포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모든 점포에 대해 아니었어. 그 굉장히 뭐랄까 대규모의 점포에 대해서는 최단 존속 기간 인정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점포의 경우에는 행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아니지 않아요? 잠깐만. 점포가 갱신 요건 행사합니다. 그 10번까지 행사할 수 있었고 10년 동안. 근데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거절하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점포 임대차의 경우 경험에 이걸 무하게 갱신 요구권은 규모랑 무관했던 것 같은데 맞죠? 갱신 요구권은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거고요. 다만 최단 존속 기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포가 빅이건 스몰이건 갱신 요구권 다 있는 거예요. 큰 점포라도 갱신 요구권은 있는 거야. 다만 빅의 경우에 대규모의 경우에 최단 존속 기간 그러니까 한 번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기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대로 가는 거지. 한 번 사는 건.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얼마를 살 것인가는 이제 보장 안 되니까 이거는 계약으로서 하는 거고요. 다만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갱신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거지. 큰 경우에는 큰 점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3번 맞는 거네요. 그쵸? 소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2년으로 약정되더라도 실제로는 1년만 보장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라고 한 거고 2년으로 약정됐으면 2년까지 보장돼야 되는 거죠. 계약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이 우선이잖아. 근데 지금 법정 그 최단 존속 기간보다 계약이 길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걸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그쵸? 5번 가보자. 1년의 경우에는 10회까지 그러니까 1년이 9번까지죠. 왜냐하면 갱신을 한번 했을 때가 2년 차가 되는 거니까 9회까지 이제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갑은 18년 죄송합니다. 18년 9월 1일 X주택을 빌렸어.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 을이 임대인. 부럽네요. 자, 다음에 1년 1000만원, 50만원. 오케이, 월세. 자, 요건 점포, 요건 주택이고 요건 점포, Y 점포. 병이 임대인. 그 다음에 갑이 또 임차했구나. 왜 이렇게 임차를 많이 해? 그 다음에 약정 다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년이 경과한 후 지문 내용 대응시키는 문제네. 그냥 조정할 수 있으나 X는 조정할 수 없다. 자, 이거 1년 했죠. 1년. 그쵸? 그러면 이걸 우선시하여 갑은 1년 뒤에 나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을은 최대 존속 기간이 아직 2년 동안이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을은 주장할 수 없어요. 갑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계약을 우선시해서 1년 뒤에 나갈 건지 혹은 최단 존속 기간을 우선시해가지고 2년 뒤에 종료시킬 건지를 그건 갑이 고를 수 있지 을이 고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 갑시다. 갑이 그러니까 맞는 거죠. 갑이 X주택에 거주하면서 을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오케이 20년이네. 갑이 연체한 차임이 50만원이라면 갱신 50만원. 잠깐만, 월세가 50만원이었어. 2달부터 거절 사유죠. 그러니까 50만원이면 거절 안 되죠. 그치? 100만원부터는 거절할 수 있지 갱신을. 3번 가볼게요. 20년 6월 5일 날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 오케이. 근데 을이 자기가 거주할 것임을 이유로 종료시킨 후 정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0년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거고 근데 친구한테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4번 갑이 20년 9월 1일 날에 시작했어요. 임차한 당일날부터 영업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고 병이 2021년 6월 1일 갑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임대차 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되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잠깐만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20년 9월 1일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지금 임대차 기간이 1년이니까 21년 9월 1일까지가 원래 였습니다. 근데 곧바로 병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했다.
이게 곧바로 행사할 수가 없죠. 갱신 요구권은 갱신 기간에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갱신 기간이 종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동안이니까 이게 지금 안 먹히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거절 통지까지 했다면 계약 기간은 연장될 수 없고 1년 뒤에 나가야 되는 거지. 그치? 거절 통지했으면은 바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잖아. 이거 지금 갱신 요구가 안 받아들여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이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날짜까지 생각해가면서 내신 준비하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신 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